자, 오늘은 챕터 6 중력장에서의 운동 26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60m인 빌딩의 옥상에서 물체를 20m/s의 연직 위로 올렸기 때문에 등각속도 공식을 써야 되는데 60m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물었으니까 등각속도 공식 3번 아니 2번. 왜냐, 등가속도 공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1번은 T만 언급된 문제, 2번은 ST가 둘 다 언급된 문제, 3번은 S만 언급된 문제. 자, 그래서 지금은 시간 60m라고 언급됐으니까 등공 2번. 자, 그 다음에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또는 가속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나면 처음 위치와 도착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 즉 변위는 마이너스 y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는 플러스 2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중력가속도가 10이다 라는 말이 빠져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yway 이거를 정리를 하면 t가 6초나 마이너스 2초 인수분해를 하면 그래요. 인수분해. 그래서 정답은 6초가 최종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공을 1층과 2층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크기가 같은 창을 통해 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찰 대상이 두 개죠. 관찰 대상이 두 개니까 식도 두 번 세운다.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굴절 두 번 되면 스네르 법칙도 두 번 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식을 각각 세워서 연립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보다는 식 하나 써서 누가 상수냐, 누가 통제변이냐, 그 다음에 비례반비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S가 똑같다. 그런 것을 골라보시오. 창을 지나는데 시간. 이건 사실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 얘는 점점점 빨라질 거니까요. 점점 빨라질 거니까 1층, 2층이 있으면은 1층은 훅 지나가죠. 그래서 같은 물리량은 누군가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 평균속력은 1층이 더 빠르죠. 사실 이건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가속도는 당연히 같고 힘은 ma라고 쓰기 때문에 같고. 자, 3번 질량이 같으니까요. 질량은 1kg이라고 두시든가 m이라고 두시든가 상관없어요. 로고를 위에다가 올려도 되겠다. 이게 훨씬 예쁘네. 자, 이때 자유낙하할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높이만 다르네요. 그러면 물체가 3개이면 식도 3번 세운다라고 했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냥 식 하나 세워서 거기서 상수가 뭐냐, 통제 변인이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례반비례로 푸는 게 제일 빠르죠. 낙하하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당연하고. 속력의 B는 어떻게 됐냐. 자, 지금 거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등공 3번 쓰면 되겠죠. 3번.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날리면은 V는 루트 2AS죠. 그래서 9대 4대 1이니까요. 3대 2대 1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고. 시간. 자, 거리랑 시간이 둘러졌으니까요. 등공 2번 써야겠죠.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T는 루트 A분의 2S.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3대 2대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동시에 가만히 뒀다. 그러면 출발 시각이 똑같은 거예요. 자, 충돌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운동 시간을 물어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충돌이라는 것 때문에 아, 이거 운동량 보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네. 이게 운동량 보존이 되려면 충돌 후에 속력이 얼마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명심하세요.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때 다루겠지만은 충돌 후에 속력을 물어보면은 운동량 보존인데 그게 아니라 충돌까지만, 충돌 직전까지만 이라고 물었으니까 운동량 보존하고 무관하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에서는 충돌 후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어쨌든 시간을 물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 자, 원래 오리지널 푸는 방법은요. 따로 이 등공 2번 써가지고 이걸 다 찾아요. 찾은 다음에 V0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V0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한 다음에 이걸 빼요. 빼면은 B가 이만큼 가고 A가 이만큼 갔으니까 빼면 당연히 그 사이의 간격 5가 나오죠. 얘는 10t가 나오고. 그래서 아, 이제 0.5초 만에 이제 충돌하겠구나.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풀면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어떻게 푸냐면은 세컨드 메서드. 자, A의 가속도가 10이고 B의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본 B의 상대 가속도는 0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A가 봤을 때 B는 등 속도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A가 지금 실제 속도는 10인데요. A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는 정제 있고 B가 오히려 자기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의 거리를? 5m의 거리를. 그래서 거속시 공식을 써서요. 왜냐면은 이제 A가 봤을 때 B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거속시 공식을 쓰면 네, 거리는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암산으로 0.5초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오는 10 자체가 절대 속도가 아니라 상대 속도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 거속시를 써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언제 그러냐? 물체 두 개가 움직일 때.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가는 연지 위로 올라가는 열기구를 탄 물체가 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자, 이때 지상 관찰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지상 관찰자가 보면은 당연히 열기구의 속도가 5m/s면 그때 그 공의 속도도 5m/s니까 이걸 손을 놓는다고 해서 자유낙하가 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봤을 때는 연직상방이에요. 알겠죠? 예, 헷갈리지 마세요. 손을 놨다. 아니 손을 놨으니까 자유낙하가 아니냐? 아, 절대. 왜냐? 얘는 처음에 5m/s라는 초속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관성이라고 그러죠. 운동관성.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고. 근데 계속 못 올라가죠. 왜냐면 중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5m/s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놔버리면은, 네, 놔버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쑥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내려오겠죠. 자연낙하로. 그래서 얘가,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이제 전형적인 그 연직 상방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그림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후에 그 물체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1초, 2초, 1초, 2초. 시간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거리를 물었고. 그래서, 2번. 등공 2번. 등공 2번. EAS는, 이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요 S는 그 구간 간격이 아니라 낙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낙하거리는 이제 출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초속도가 0인 지점에서부터 현재 지점까지입니다. 구간 간격하고 다르죠? 구간 간격은 빼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1초, 2초니까요. 1대4가 되는 거예요. 1대4. 1대 1, 1대4. 그 다음에 구간 간격이 얼마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구간 간격은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3 되겠죠. 4 빼기 1이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간 간격은 1대3대, 그 다음에는 5가 돼요. 왜냐면 이게 제곱으로 가잖아요. t제곱으로. 1대4대 9. 뭐 이렇게 제곱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1대3대 5. 그래서, 구간 간격은 홀수비. 그 다음에 이제 낙하거리 b는 제곱 b.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오롱서 골라보시오. h1대 h2는 3대 1이다. 이건 구간 간격이죠. 네. A의 속도와 B의 속도의 수평 방향 성분은 당연히 1대 1이죠. 그죠? 안 변하죠. 힘이 없으니까. A의 속도와 B의 속도의 수직 방향은 몇 대 몇이냐? 네. 이거는 이제 등공 1번 쓰면 되겠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시간이 1대2니까, 네, 속력도 1대2. 그래서 디귿이 맞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7번. 그림과 같이 4,500m 에서 폼수 운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가만히 놓았으니까 자유낙하냐?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비행기가 가던 속도가 100이니까 포탄도 비행기에서 가만히 놨다는 거지. 포탄은 계속 100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면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되냐? 네, 폼수 운동하죠. 물론 이제 그 비행기 탄 사람이 봤을 때는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왜냐면 이게 둘 다 같이 이렇게 슝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는 곳을 골라봐라. 이제 공기는 무시한다. 30초 후에 명중하느냐? 이게 30초라는 시간이 나왔는데 여기 4,500m잖아요. 그러니까 ST 등공, 네, 2번.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땡땡땡 T는 루트 A분의 2S 10. 그 다음에 4,500. 그러면은 얘는 10분의 9 땡땡. 그래서 30초.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등가속도냐? 당연하고. 왜냐면은 F는 MA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원이니까 등가속도가 아닌가가 아니라, 네, 힘의 크기랑 방향이 계속 아래쪽이니까요. 일정하니까. 그래서 등가속도고. 그래서 등가속도를 결정짓는 거는 궤적이 아니라, 네, F와 크기와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10초가 지나면 포탄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럼 10초가 지나면 일단은 이제 XY 둘 다 따져야 됩니다. 둘 다 따져야 되는데 10초가 지나면은 일단은 원래 100m/s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력각 속도가 10이니까요. 사실 계산하지 말고 1초에 10씩 속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y도 100이겠구나.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00 루트 2겠구나. 그래서 땡,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8번) 오늘은 거의 뭐 2분의 1 문제씩 푸네요. 그림은 두 물체 AB가 동시, 그러니까 이제 0초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에 충돌한다. 이게 충돌 이후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운보인데 충돌한다 거기까지만 또는 충돌 직전까지만 했으니까 이거는 운보하고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xy 나눠 주셔야 되고요. xy 나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으로는 a만 움직였죠. 2분의 h. 그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방향. y방향으로는 이제 상대 거속시를 써야겠죠. 그래서 1식은 x방향, 2식은 y방향. 그러면은 a는 이제 속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b는 속력이 vb야. 상대 속도가 vb인 거고, 그 다음에 최초 간격은 h죠. 그래서 여기 2식.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된다. 1식과 2식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vb의 h, 그 다음에 va분의 2 쓰고, 그 다음에 h 쓰고, 이렇게. 그래서 h가 떨어지니까요. 결국 vb가 2배 정도 빠르다. 그래서 몇 대 몇이냐? 1대2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번. 질량이 같은, 그냥 1kg라고 두고 풀면 되겠죠. 자, 동시에 던졌다. 0초부터 시작했고, 역시나 얘도 충돌 직전까지만 물어보고 있고, 나중에는 충돌 이후의 속력이 얼마인가요? 라고 운동장 버전으로 푸는 거 다 할 거예요. 그거 각자 숙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서 충돌 직후 속력이 얼마예요? 그럼 당연히 뭐만 계산하면 돼요? 네, X방향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X방향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방향 속도 찾으시면 돼요. X방향 속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Y방향 속도가 있죠? Y방향 속도는 루트 2gh 쓰면 되겠죠? 2g의 아나운서.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지금, 근데 X축으로 지금 당장 2dd니까요. 이게 X방향 속도는 2대1이겠다, 2대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도착했을 때, 네, 2, 그 다음에 1. 중요한 거는, Y방향 속도는 둘 다 루트 2jh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이 2대1이고, Y방향은 루트 2jh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전체 속도가 몇 대 몇인지는 수학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2대1인데 2m/s, 1m/s인지 아니면 2만에다가 만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m/s, 1m/s고 그 다음에 루트 2jh는 값이 엄청 크다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하면은 거의 루트 2jh가 되니까요. 속도가.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2대, 그러니까 2m/s, 1m/s 이렇게 될 때. 근데 만약에 뭐 2억 m/s, 1억 m/s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는 거의 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그때는 2대1이 되겠지 뭐.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AP의 속력은. 그래서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오답인데, 속력은 알 수 없고 그냥 성분만 비교할 수 있다. 처음 속력은 A가 2배냐? 네, 맞고, 가속도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전 A의 속력은 B의 2배냐? 아니라 그죠? 이게 빈출 오답. 그래서 기억만 맞다. 자, 그 다음에 10번.
지금 2단원이 21번까지가 있는데 이거 다 풀어버리고 오늘 제가 8시 필라테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그냥 30분 더 추가하는 걸로 합시다. 자, 같은 속력으로 던졌는데요. 다 제각기 던졌네요. 자, 같은 물리량이 뭐냐? 일단은 뭐 시간은 다 다르겠죠. A는 금방 훅 떨어지고 B는 뾰 훅 떨어지고 C는 수평으로 자유낙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A가 제일 작고고 그 다음에 C 제일 긴 건 이제 B겠네. B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외보로 쓰는 거예요. 역외보. 역외보로 쓰면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jh는 땅바닥에 도착을 하면은 2분의 1 mv'의 제곱. 위치는 없죠. 지금 이게 다 값이 다 똑같죠. 이게 초속도 똑같고 높이 다 똑같고. 재밌는 거는 역외보에 의해서 v'은 무조건 네, v0의 제곱 더하기 2jh로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보통 이제 이거 질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B 같은 경우는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시간만 이제 많이 걸린 거지. 어차피 B는 다시 내려오면은 연직 하방으로 보이지라요. 그러니까 사실 A랑 B는 이제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죠. 시간만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A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1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2학년 수료하는 순간 이제 사법고시에 붙은 거고요. B는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나중에 사법고시 붙은 거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런 거 골라보고. 같은 거. 지면 도달하는 속력.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좀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이 있다고 그런 거고. 가격도 같고. 걸린 시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가 제일 오래 걸리고.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려하는 선생님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열기구에서 풍선 쏘아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테마가 관점에 따른 물리량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물리량이 다르죠. 열기구에서 이제 모래주머니에 딱 끊으면은 얘가 이렇게 연직상방으로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보면. 근데 내부 열기구 탄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열기구의 속도도 5m/s.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의 속도도 처음에는 똑같이 5m/s니까 상대 속도가 렐러티브 velocity가 0인 걸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유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내부에서 보면은 수평으로 날아가는 속력이 예를 들어서 2m/s다. 근데 이 총알을 대포로 쏘면요, 얘가 위로만 발사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기차랑 같이 움직여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m/s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은 포무선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포무선으로. 오케이. 근데 그 속도가 2m/s를 유지하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탄이 여기 딱 떨어질 때쯤 되면은 기차가 2m/s로 지도 똑같이 이렇게 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톡 떨어지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 1번 질량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질량을 감소시키든 증가시키든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쏘아 올리는 공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뭐가 커져요? 제공시간이 커지죠. T는 G분의 V0. 이제 등각수공식 1번이죠. 외워두셔야 되고, 암기. 쏘아 올린 직후 장난감 기차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쏘아 올린 직후에 그 기차의 장난감 속도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기차가 배신 때리고 지 혼자 먼저 간 거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보면은 기차는 여기 있겠지 여기 있죠. 그래서 총알은 이렇게 떨어지고 기차는 이제 여기까지 와 있고. 그래서 디귿은 이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11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2번. 그림가는 V0의 속도로 비스듬히 공을 던져 올린 후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각 위치에서의 속도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V0가 초속도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간 속도가 이렇게 되고, 잘 알다시피 뭐만 변했죠? Y방향 성분만 좀 짧아질 뿐이지 X방향 성분은 어차피 똑같죠? X방향 성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끄트머리, 화살표의 끄트머리 꼬리를 맞춰 놓으면은, 네, 이렇게, 네,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V0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쓴 게, 아니, 파란색으로 쓴 게 V. 그러면 V에서 V0를 뺐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뭘 같아요? 그게 시간으로 나눴을 때의 네, 중력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중력각 속도가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이게 일정한 거,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 힘 안 변하고 각속도 안 변하고, 그죠? 속력 변하고 온도지 변하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자, 중력이 없는 곳에서 날아갈 때 접선 경로로 날아간다. 그 다음에 중력이 있으면 포탄은 실제로 실선으로 날아가고, 이때 이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제 포탄이 V0, 그 다음에 대포가 역시나 V0 똑같이. 그러면 이제 뭐는 안 변하냐면 어차피 둘 다 X방향 이 속도는요 안 변해요. X방향 속도는 안 변해.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는 높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포탄 중력이 있을 때, 이거 표현하기 좀 애매하네. 중력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중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파란색으로 쓴 거는 무중력일 때, 그때 X방향은 안 변하니까 계속 얘네들은 똑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X방향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탄이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무중력일 때 포탄이 앞으로 날아가면 그냥 비둘기라고 합시다. 그저께 비둘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비둘기를 같이. 그럼 비둘기가 여기 있으면은 포탄이 여기까지 오고요. 비둘기가 여기까지 오면은 포탄이 여기까지 오고, 비둘기가 여기까지 오면은 포탄이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돼요. 자, 이때 높이 차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있죠. 한번 해봅시다. 우선 둘 다 이제 각도는 세타라고 할게요. 각도는 둘 다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전체 요 삼각형에서 시간이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거속시 공식에서 v0 곱하기 t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 v0t 곱하기 sin 스타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날아갔을 때 이 높이가, 포탄이 실제로 높이가 얼마냐? 그건 이제 등공 2번 써야겠죠. 네, 그래서 h는 v0t, 그 다음에 2분의 1 gt 되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요 사이의 간격은 얼마냐? 그럼 당연히 이제 요 v0t 사인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포탄의 이 높이 차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빼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gt 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2분의 1 gt 제곱이 나와요. 그럼 이거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는 이제 비둘기랑 포탄이랑 똑같이 30m/s로 쏘아지면은 비둘기는 쭉 등속 직선으로 날아가죠. 근데 그 비둘기가 봤을 때 포탄은 자기로부터 X방향으로는 변하지 않고요. Y방향으로만 자꾸 변하는 거예요. Y방향으로만. 얼마씩? 2분의 1g 1초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g 2초의 제곱, 2분의 1g 3초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2분의 GT제곱이 답이에요. 자, 이거를 알면은 문제 풀 때, 좋은 게 많죠. 특히나 이제 20번 문제 같은 거, 20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굉장히 좋죠. 자, 일단은, 30분 됐으니까, 일단, 이제 녹화 종료 버튼 한번 누르고, 계속, 그 다음 14번부터 계속 한번 해 나가 볼게요.